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지각의 3측면, 제3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은 지각의 선택, 지각의 조직, 지각의 해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각의 선택은 사람은 여러 개의 자극이 있을 경우에, 즉 여러 개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올 때 모두 지각하지 않고 선택해서 지각을 한다는 거죠. 자,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이 60명 있으면은 그 60명을 동시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을 선택해서 보게 되죠. 길을 가다가 수많은 간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 평상시 잘 안 보고 지나가죠. 내가 무엇을 찾을 때만 그 보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은 처음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들리고 책의 내용도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각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자극 자체의 특성, 기대 수준, 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극의 특성, 자극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지각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자극의 크기,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에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죠. 또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일단 큰 사람에 먼저 눈이 갑니다.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유통업체의 진열장에 아주 위에 있는 경우, 밑에 있는 경우, 또는 우리 눈높이에 있는 경우, 눈높이에 있는 것이 먼저 눈이 가죠. 위치가 중요하다. 신문을 볼 때 위보다는 아래보다는 위가 먼저 눈이 갑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즉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먼저 눈이 갑니다. 색상이 여러 가지 색이 섞인 색상보다는 원색이 먼저 눈이 가죠. 또 대조를 이루는 경우에 대비가 되는 경우, 서로 반대색 관계에 있다든지 크고 작은 게 같이 있다든지 이런 대조를 이루는 경우, 또는 신기한 것,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요인, 무슨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내가 좋아하는 향, 무슨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먹던 맛, 이런 이제 감각적 요소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대 수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이제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볼 때 내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으면 식당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옷을 사려고 하면은 옷 가게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면 그쪽 방향으로 지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친숙성이라든지 조건하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은 지각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 강하면은 더욱 지각이 잘 이루어진다.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고 식당 어떤 간판이 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강하게 원하면 똑같이 책을 보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강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했던 선택 과정.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서도 이야기를 1장의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보 처리 과정 또는 이제 지각은 선택적으로 노출, 주의, 이해, 보유의 과정을 거쳐서 지각이 이루어집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전부 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선택적으로 노출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을 어떤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 개의 자극이, 즉 내가 길을 가는데 여러 개의 간판이 사실은 내 눈에 상은 다 맺힙니다. 내 눈에 상은 다 맺히지만은 내가 식당을 찾으면은 식당 간판이 선택적으로 노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택적으로 거기만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개의 어떤 냄새가 또는 여러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배가 고프면은 그래서 무슨 음식 냄새가 음식을 요리하는 소리가 더 잘 들어오게 되죠. 사람은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노출한다.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서 인식이 증가하고 그 반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않게 되는데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극에 대해서는 더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자극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 개의 자극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이루어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려면 주의를 집중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보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죠. 주의를 기울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택적 이해 또는 선택적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경험, 기존의 가치관, 기존에 했던 자기의 신념과 태도가 일치되도록 해석하는 겁니다. 자,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동일한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기사를 씁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신문들이 거기도 아주 심한데 여러분들 똑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와
제가 무슨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의 기사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속에 담아두는 보유, 우리가 통상 기억이라고 하는 이 보유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이제 사건을 나는 기억을 하는데 친구는 전혀 기억을 못해. 또는 친구는 기억을 잘 하던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두 친구가 똑같이 같은 시간 공부를 했는데 A는 시험을 잘 치고 B는 시험을 잘 못 쳐요. 왜? 인간의 어떤 기억 용량이라든지 이런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자극이 지각되는 과정에서 서로 앞에서 이야기한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틀리기 때문에 자극 자체의 무슨 요소, 구조적 요소 이런 건 똑같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준이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광고는 이제 뭐 지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뭐 대조 효과라든지 어떤 신기함, 뭐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한 어떤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선택에서 또 지각의 어떤 경계와 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지식, 정보, 가치관, 이런 것에 일치하는 정보는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각적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정보는 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각적 방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가장 적합한 정보는 잘 받아들이고요. 불필요한 정보라든지 반대되는 정보는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맞는 정보를 선택하게 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어떤 지각적인 경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록 뭐 선택적 노출에서 노출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 자극에서는 뭐 걸러낸다는 거죠. 위협적인 어떤 반대되는 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합니다. 그것이 지각적 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사건을, 동일한 어떤 것들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지각적 경계와 방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가 해롭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정보를 지각적 방어에 의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안 피우는 사람은 더 잘 받아들입니다. 상표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어떤 상표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충성도가 높고 즉 그런 긍정적인 태도 또는 뭐 부정적인 태도 어느 쪽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지죠. 경험의 일관성이 커질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어린애들은요, 아직도 축적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특히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런 경험의 일관성이 크기 때문에요, 아주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오래 몸담은 사람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 몰라도 그와 또한 좀 반대되는 정보라든지 다른 것은 거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자극에 의해서 창출된 불안이 클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이 커진다. 불안이 크면 이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구매 후 부조화 수준이 커지면, 여러분들 앞에서 구매 후 부조화가 뭐라 그랬어요? 즉, 확실한 만족도 아니고 확실한 불만족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이제 불안이 크면 클수록, 부조화가 크면 클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각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러 개의 자극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각각 개개의 별도의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각적인 조직은 지각적인 범주화와 지각적인 통합이 있는데, 지각적인 범주는 즉 범주, 어떤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남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은 개개 이름 누구누구 학생이 아니라 그냥 강남대학교 학생이죠. 저는 그야말로 허남일 개인이 아니라 강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범주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학교 내에서는 전부 다 강남대 학생이니까, 그러면 경영학부 학생, 어떤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 학부의 학생으로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범주화는 소비자들이 자극을 어떤 수준별로, 연상별로 또는 무슨 일반화별로 어떤 범주, 카테고리에 넣어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령대별로 20대 무슨 또는 어떤 특정한 연상별로 자극을 지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요, 나는 지운다고 다 지웠는데, 어떤 정보를 지운다고 다 지웠는데, 전문가는 거기서 다 다시 복원해내죠. 왜 그러냐? 컴퓨터라는 것은 계속 그 위에 정보를 그러면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더 씌워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들도 기억 속에서 어떤 집단별로, 카테고리별로 범주화해서 기억 속에 어떤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단서만 끄집어내면 거기에 줄줄이 쫙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은 우리가 이제 범주화가 어떤 뭐랄까 범주, 묶음, 어떤 집단 속의 하나로서 이제 인식을 한다면, 지각을 한다면은 지각적인 통합은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통합해서, 즉 더 큰 하나로 통합해서 인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적인 통합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지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직화한다는 이제 독일의 어떤 게스탈트 심리학의 이제 기본 과정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개별화된 분리된 여러 개의 어떤 자극을 조직화된 하나의 전체로 형성하는 것을 지각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적 통합은 맥락의 원리, 집단화의 원리, 어떤 완결의 원리, 크게 이제 세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와 배경, 그 전체로 맥락으로서 한다는 겁니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나 뭐 할 때 나타내려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체는 좀 선명하게 뭐 바르게 나타내고 배경은 좀 희미하게 한다든지, 사람이 어떤 배경, 뒤에 어떤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떤 배경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얼마든지 느껴질 수가 있죠. 배경과 주체를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맥락의 주체와 배경이 잘못되었을 경우에서는 그야말로 엉뚱한 지각, 엉뚱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이제 신발, 구두 광고라든지 무슨 양말 광고를 할 때 모델을, 사람을 전체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얼굴을 먼저 보죠. 발부분을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럴 때는 밑에 하체, 특히 이제 발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와 배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집단화는 마찬가지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조각들, 여러 개의 어떤 계계들을 집단화해서 인식하는 것인데,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즉 근접한 것끼리 집단화해서 인식하게 되고, 유사한 것끼리 인식하게 되고, 계속되는 것끼리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결의 원리도 이 불완전한 것들을, 불완전한 그림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어떤 주체와 배경, 즉 맥락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이 주체와 배경이 잘못되어 있는 예입니다. 주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배경이 좀 뒤에 묻혀야 됩니다. 이 이제 위에 첫 번째 그림은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흰 것을 주체로 보고 검은 것을 배경으로 보면은 무슨 그 서양의 어떤 잔 모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검은 것을 주체로 보고 흰 것이 배경이라면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와 배경이 잘못되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지각,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젊은 여자로 보일 수도 있고 늙은 여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굴이라고 보면은 젊은 여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다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은 늙은 여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체와 배경에 있던 이 맥락에 있던 잘못되어 있어 그 소개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예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왼쪽은 집단화의 원리입니다. 예, 근접성. 서로 근접한 것 똑같은 동일한 12개의 원이지만은 가까운 것은 근접한 것은 근접한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세 묶음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별개의 12개로 인식하기보다는 근접한 것끼리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집단화해서 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끼리, 같은 모양은 같은 모양끼리 하나로 집단화해서 인식을 한다. 세 번째는 연속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서로 연속한 것끼리 집단화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뭐죠? 무슨 문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W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W 문자가 아니죠. 중간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5개의 있던 서로 다른 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게 동영상 내 얼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직사각형이 맞죠? 여러분들 누구나 직사각형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로 보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사각형으로 보는데 뭐 별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뒤에 숨어 있어서 저기 직사각형인지 또는 오각형인지 또는 무슨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인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각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지각할 때 선택하고 조직화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왜곡해서 즉 본인의 경험 지식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각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정치 상황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특히 이제 뭐 정당들마다 전부 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참,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냐? 예? 어떨 때는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런 지각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첫 번째가 물리적 외관입니다. 바깥 모양만 보고 사람들이 그 내부를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죠. 예? 어떤 제품이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바깥 모양, 자동차가 디자인이나 어떤 바깥 모양이 아주 멋있다. 속도도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심성이 고운가요? 별개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바깥 모양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상동성, 스테레오타입, 무엇과 무엇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상 쌍둥이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모종이 비슷하죠. 근데 모든 쌍둥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둘이 다니고 있으면은 아주 평상시에 친하게 같이 있으면 애가 나타나면 비도 같이 올 것이라고 본다든지 특정 상황이라든지 인물, 사건들이 다른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단서. 이게 무관한 단서. 관계가 없는 어떤 자극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뭘 보고 판단하죠? 내가 좋아하는 A라는 탤런트가 광고하는 제품. 과거에 처음처럼 소주가 이효리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하고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은 소주 맛하고 이효리라는 모델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김연아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김연아가 광고하는 제품들은 다 잘 팔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광고 모델로 나오면 다 잘 팔립니다.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무관한 단서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첫인상. 말 그대로 첫인상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품에서도 그 제품을 처음 보고 처음 봤을 때 인상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의 비약입니다. 이제 여러 개 무엇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두 가지 요소만 보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성급하게요. 특히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이제 5가지 요인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한 2가지, 3가지 요소만 보고 바로 그 결론을 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혹 효과입니다.
현혹 효과는 이제 영어로서 이제 할로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요소가 너무 강해서 현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를 되게 표현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이제 강한 빛을 내거나 얼굴 주위에, 그래서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는 뭐 그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파악을 못합니다. 현혹 효과는 어떤 요소가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리적 외관, 상동성, 무관한 단서, 첫인상, 결론의 비약, 현혹 효과, 이런 등등의 요소가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